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청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존 지침과 동일한 가운데 일부 지침은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충청북도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현행 지침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거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의 가족 모임도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정부 지침보다 엄격히 관리해왔던 일부 지침은 완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타시도 방문을 금지했던 것도 권고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내리고 일체 행위들이 금지됐던 방문 판매업 등 기타 집합영업 분야도 권고 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눈썰 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해제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또는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가 이뤄져야만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역수칙을 적용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5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주에서는 닭 가공업체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되며 지금까지 이 업체 관련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청주에서 20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음성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30대가 확진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본부가 도내 1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에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이 73%로 지난해 설보다 무려 3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의 97%는 코로나19가 설 자금 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심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토로하는 상담 전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입니다. 혹시 주변에 동거인이나 본인을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은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고요. 지난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14개 시군 기초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정신건강 상담은 16,800여 건, 하루 평균 46건에 달합니다. 이 중 자가격리자가 9,400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일반인 상담도 4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우울감뿐 아니라 경제적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확진자가 있다거나 자가격리자가 있으면은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부양에 힘듦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고요. 도는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줌을 활용한 상담 등 비대면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심리 상담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응급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도와드리고 병원에까지 같이 가서 치료 연계해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치료비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 기록은 외부로 절대 유출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일부 부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5년 뒤 신청사 준공 뒤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자리를 공유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소통이 늘고 수평적 문화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3층 빛의 나움입니다. 직원을 호출해야 들어갈 수 있는 사무 공간은 팀장을 중심으로 한 T자형 자리 배치가 아닌
보다 밝고 입체적입니다. 직원들은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선택해 앉고 부서별 미팅은 커뮤니티룸과 두 곳의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개인 PC 대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보고 사적 통화는 폰 부스에서 합니다. 업무 자체도 이제 뭐 상사의 눈치를 보고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서 어떤 뭐 생각의 폭이나 창의성 같은 게 더 발휘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청주시가 2019년 4월부터 정책기획과와 행정지원과 등 3개과를 대상으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공유 좌석 범위를 3개 모든 과에서 1개 부서씩으로 좁혔는데 더 나은 소통과 협업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곤 하면서 업무 얘기도 하고 뭐 급하면 제가 이제 전화해서 부르기도 하고 제가 뛰어가서 직원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스마트 오피스는 오는 5월 준공되는 흥덕구청 일부 부서에 이어 청주시청 신청사가 개청하는 5년 뒤에는 37개 모든 부서로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부서 내의 어떤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부서 간의 소통이라면 수평적 문화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와 혁신을 앞세워 SK 등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된 스마트 오피스가 공직 사회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문화권을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지만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권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원문화권을 신설하고 지역문화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모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나눔 성금 17억 9,900만 원과 지로 모금 8억 2,400만 원 등 집중 모금 기간에만 33억 7천여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충북소방본부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지침은 소방관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이송하는 것으로 병원 선정 등 구급대원의 이송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평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침은 충북과 대구 소방본부에서 시범 운영되고 보완 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청주지법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앞선 일행을 추락사하게 한 41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대서면의 한 주점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밑으로 넘어지며 앞서가던 40대 여성을 굴러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머리를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닷새 뒤 숨졌고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져 내일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3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으나 모레 아침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